세형의 노동계급 조직 플랫폼의 결성과 현시기 세계 반제 전선의 강화. 오늘 세계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과 세계적으로 만성화된 경제 위기, 산업 전환과 AI 시대의 도래, 기후, 에너지 위기가 중첩되면서 전 세계 노동계급, 민중을 압박하고 있다. 전쟁이 확대될수록 조국적 금융자본과 삼군 복합체는 막대한 초과 이윤을 획득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환율, 물가 폭등 등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고용 불안과 복지 축소를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제국주의 침략 세력의 세계 질서 재편 노림수에 의해 노동계급, 민중은 전쟁의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코리아전 이후 세계의 화약고가 아닌 적이 없다. 2년 전 조선의 전쟁 억제력, 전략적 인내, 한국 민중의 12월 항쟁이 아니었다면 한국전이 그때 반드시 터졌을 것이다. 한국 경제는 지금 호황인가? 숫자에 가려진 이면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코스피는 8,000피를 훌쩍 넘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매판 자본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지만 갈수록 극단화되는 빈익빈 부익부로 인해 경제와 민생은 회생 불가의 상태로 전락한 지 오래다. 대기업에 쌓아놓은 사내 유보금이 최대 약 3,000조 원인데 반해 실질 가계부채의 규모도 약 3,000조 원에 달한다. 청년들은 실업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서민들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일터에 있어야 할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악성 사모펀드의 희생양이 돼 길거리에 내몰린 채 릴레이 단식 농성장에서 목숨 건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는 우짱 코넥타 노동자들이 먹튀 자본으로 인한 생존권 투쟁은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모펀드 등 금융자본에게 한없이 관대한 정부는 노동계급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은 한국 노동계급의 일상이 되었다. 한국이 AI 산업을 선도한다고 있다는 허상의 실체는 재벌과 초국적 금융자본의 AI 이용, 자본 축적에 필요한 노동자들의 대규모 구조조정 정리해 보인다. 예컨대 금융권 콜센터의 경우 AI 상담원 도입 비율이 60%를 넘어서며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 비율이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전 산업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조국적 금융자본은 노동계급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전 세계적 규모에서 흡수해 조국적 독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경우 각각 블랙록이 지분율 3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뱅가드의 경우 각각 2, 3%의 지분율로 추정되는데 패시브 펀드 특성상 분산 투자를 유지하고 있어서일 뿐이다. 조국적 금융자본은 전 세계의 군수자본과 민수자본의 지분을 사실상 독식하며 노동계급의 결실을 완전히 가로채고 있다. 이는 고도로 사회화된 생산에 반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라는 모순이 낳은 최악의 결과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국의 노동자 민중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경제의 예속성과 기형성은 더욱 심화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발전권은 철저히 유린당할 뿐이다. 한국 사회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다. 한국은 군사, 정치, 경제, 문화의 전 영역에서 미제국주의에 예속되어 있으며 한국 경제는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와 친미 매판 자본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오늘 반도체, 방위산업, 에너지, 금융 등 한국의 핵심 산업은 세계 독점 자본의 이해관계 속에서 재편되고 있으며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비용은 고스란히 노동계급에게 전가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경제투쟁에만 머물지 말아야 하며 노동계급은 경제주의, 조합주의와 맞서 싸워야 한다.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투쟁은 필수이지만 이것으로는 노동계급의 자주적 지향을 근본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 노동계급은 경제투쟁에서 시작해 정치투쟁, 변혁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혁의 영도계급, 핵심 주력군인 노동계급을 반드시 정치세력화해야 한다. 오늘 한국 노동운동이 직면한 중요 문제는 노동자들의
계급이식 마비와 분열이다. 정권과 자본은 언론, 교육, 플랫폼, 알고리즘, 소셜미디어 등을 총동원해 노동자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노동계급의 단결을 가로막기 위한 자본가 계급의 프레임은 일상화, 고착화됐고 이 안에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은 마비되며 대기업, 대공장 노조는 귀족 노조화되어 투쟁력을 거세당하고 있다. 노동계급은 생산의 담당자이며 사회변혁의 주체이다. 이 역사적, 시대적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스스로 계급적 처지를 자각하고 사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인식하도록 하는 의식화 사업이 대전제다. 의식화되지 않은 노동자 대중은 절대로 조직화되지 않는다. 노동계급이 우선 단결할 때 농민, 청년 학생, 도시빈민 등 광범한 이측을 하나의 전선으로 결집시킬 수 있다. 노동조합이 조합주의, 경제주의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계급의 변혁적 당의 지도를 받는 것이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귀족노조가 아닌 변혁정당의 인전대로서 기능할 때 노동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조직체로 전화 발전하게 된다. 변혁적 당과 변혁적 노조주의에 굳게 뭉칠 때 노동자들은 비로소 노동계급으로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민중민주당 노동자위원회의 기본과제는 노동계급의 의식화, 조직화, 전력화이며 우리의 주된 목표는 노동계급을 당의 영도계급, 주력 대중지반 첫 번째 인전대로 만드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갈수록 정규직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형편이지만 양대 노총은 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양대 노총의 조직률은 10%를 겨우 넘기고 있으며 그마저도 대공장, 정규직 중심이다. 우리 당은 노동조합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 산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비정규직을 조직해 당당한 변혁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 우리 민중민주당 노동자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당면 고합이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공공성의 굴레로 인해 노동상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가 말하는 고용률을 떠받치는 것은 초단시간,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봄사 등 사회서비스를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가장 불안정한 노동에 내몰려 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를 책임져주는 원청 사용자는 없다. 제조업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은커녕 회사에서 고용유지 확약만 해줘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정리해고를 면하기 위해 임금 삭감까지 각오하고 있는 형편이다. 노동계급의 대다수는 노동조합 밖에서 조직되지 않은 존재로 머물고 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하청 노동자 등이 바로 그들이다. 노동조합이 압도적 숫자의 이들을 조직하지 못하면 노동계급의 미래는 없다. 세계 반제 노동자 플랫폼이 미조직 노동자들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망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의 입장에서 하나로 결집시키는 그릇, 세형의 노동계급 조직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을 성과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명시하며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된 원청 교섭이 사실상 전무하다. 이재명은 정부가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243개 지자체 중 원청 교섭에 응한 곳은 단 한 곳뿐이다. 법 개정은 허울뿐이며 정부와 기업의 반노동성, 반민중성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 민중민주당 노동자위원회는 그 결성 이래 일관되게 주요 산업의 공영화, 노동계급, 민중중심 경제체제,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등 민중복지 실현, 자주적 평화통일과 반제자주의 정책과 노선을 견지해왔다. 지난 역사와 실천은 우리 당정책의 과학성과 정당성을 실증해준다. 오늘 출범하는 노동자 플랫폼은 각국 노동계급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주의적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노동자 플랫폼은 노동계급, 노동운동의 개량화와 분열을 극복하고 각국 노동조직이 각국 변혁적 당의 인전대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바로 세우며 계급투쟁과 반제투쟁을 옳게 결합시키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단결의 구심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민중민주당 노동자위원회는 세계 반제 플랫폼의 2023년, 2024년 광주 집회 때 노동계급을 적극적으로 조직, 결집시키며 인전대적 역할을 성과적으로 수행했다. 2025년 말
국제여당 21세기 체계바라를 결성할 당시 한국의 대표적인 한 지역에서는 노동계급이 직결해 21세기 체계바라 결성, 마두로 정권 반제투쟁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숭고한 국제주의 정신을 실천적으로 밝혔다. 역사적 경험은 노동계급이 변혁적 당의 인전대로 결집하지 않는 한 참된 변혁 역량이 될 수 없다는 것과 현 시기 가장 중요한 조직과제인 세계 반제전선의 형성, 강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제국주의 세력, 초국적 자본이 국경을 초월해 노동자 민중의 피땀을 쏟아하는 만큼 우리도 국경을 초월해 모든 차이를 넘어 단결 투쟁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 플랫폼이 세계 반제전선 강화와 노동계급의 국제적 단결이라는 역사적 위협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한다. 민중민주당 노동자위원회도 그 변혁의 길, 정의의 길, 빛나는 길에 언제나 함께하며 앞장설 것이다. 단결 투쟁!